바람을 자꾸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자기 바람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진정성을 전달하지 않고 항상 나중에 참고 탔다가 너 때문에 나 힘들어. 네. 그렇게 가면 결국은 관계는 네. 무너지잖아요. 네.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데도 훅 들어가게 되는 것도 말과 행동인데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면서 그리고 거리 유지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관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대화법은 이제 비폭력 대화라고 네네네. 하는데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이 네네. 만든 대화인데 이게 너무 좋은 대화법인 거예요. 특히 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기 주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네. 주장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안 하게 멈추고 되죠. 네. 게다가 나중에는 참다가 너 때문에 이렇게 네. 뻥 터지니까 터져버리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갈등의 관계로 이어지니까 네. 이 비폭력 대화는 처음부터 내가 내 주장을 잘 하면서 네.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대화니까 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참 좋은 대화법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조금 대화. 복잡한 게 이게 좀 미국 어순이나 우리 어순이랑 좀 달라가지고 달라요. 이게 참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이제 비폭력 대화나 아이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긴 하지만 실제로 이 대화법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실수를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되게 불편하게 여겨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살짝 돌려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저는 바꾸긴 했는데 비폭력 대화를 그래도- 한국 방식으로 바꾸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대로 가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본 룰은 알고 그리고 나서 응용편은 본인들이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일단 기본편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이제 구상하게 됐던 게 어느 강연에서 그 에포케라고 하는 철학 네. 개념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때 이제 그 방송 그 같이 만들었던 PD님도 네. 이건 정말 잘 설명해서 네. 책 한 권 쓰시라 뭐 이랬는데 이 에포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철학에서 판단 중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판단 중지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판단 너무 많이 하는 하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빛의 속도로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그 사람과의 경험이 나를 이렇게 딱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그 경험이 없어도 딱 보고 과거에 내가 저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봤어? 약간 그렇지. 이런 그런 것하고 것도 있고. 편견도 있고 네. 되게 여러 가지로 빛의 속도로 완전 딱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한 다음에 야,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판단하는 언어를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머리를 되게 길렀었거든요. 네.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해서 너무 머리 길고 좋다. 그랬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음악 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기르니까 다들 무슨 뭐 락커 같다고 그러고 뭐.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갖고도 우리가 판단하는데 네네네.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관계에서 네네. 이 사람과 이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퇴근하신 다음에 방문을 열었어요. 어린 자녀가 있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공부할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그랬더니 뭘 하고 있냐면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하죠. 네, 이야 너 또 게임하지? 너 몇 시간째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벌써 판단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거지.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안 해봤어.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얘가 항상 누워서 게임하거든. 공부하면 게임하거든. 그러니까 과거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요즘엔 이걸로도 책 읽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집중하는 애들 이러고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책을 보면서 이 휴대폰으로 보면서 여기에다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지, 이렇게 맞아요. 보잖아요. 네, 그러면 여전히 거기에 대한 컴퓨터니까. 사람들이 편견을 되게 많이 갖고 야 그건 딴짓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 판단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 중지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신의 경지예요. 진짜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맞아요. 잘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판단을 안 하는 연습. 그러니까 이제 푸셀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기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아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과거의 경험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우개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괄호에만 잠깐 묶어놔라. 그래서 후손이 이걸 괄호치기라고 했어요. 판단 중지는 잠깐 과거 경험을 잠깐만 묶어놓을 수 있겠니? 뭐 이거 이 정도야.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내가 쟤는 분명히 게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호흡이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화가 확 올라. 쟤 또 게임하는구나 발설하기 전에 한번 한 다음에 판단 중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한 것을 얘기하는 거. 근데 제가 비폭에 따라 만들었다면 1단계를 판단 중재라고 했을 거예요. 네. 왜냐면 관찰이 불가능해요. 너 또 게임하는구나 몇 시간째가 그렇죠.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판단 중재를 일단
일단 하지 않으면 심호흡을 하든 뭐 딴 생각을 하든 멈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구나 이거지. 네.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에는 감정 조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연습을 정말로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의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좀 더 적극적인 형태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네. 이걸 관찰이라고 하지 않고 미러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울처럼 반영해 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우리 아들이 지금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네? 이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너 왜 스마트폰 하고 있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미러링 하는 거죠. 너 지금 휴대폰 보고 있구나.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여기서 이건 거의 되게 중요한 고인의 경지야.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렇게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래도 네. 전문가인데 이거 너무 네. 힘들어라고 했더니 네. 제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크리슈나무니티가 유명한 인도의 철학자잖아요. 크리슈나무니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판단하지 않고 네. 평가하지 않고 지금 네. 담담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지성의 최고봉에 있대요. 이건 도사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어려운 거야. 저도 받아들여야 이게 돼.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판단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게 기대가 많으니까 그것들이 그렇죠. 세트로 오는 그렇죠. 것 같아서 포기하면 편해서 포기하고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3단계로 네네네. 구나, 바람, 느껴. 근데 이제 네. 구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들이 네. 핸드폰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 그럼 안 되지 이렇게 네네. 화로 가지 말고 네네. 남 탓하지 말고 내 바람을 꺼내자고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문 열었을 때 책상에 좀 앉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이게 바람이죠. 네. 그러면 이 바람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얘는 네. 누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바람이 무너져서 생기는 느낌을 얘기하라는 건데 이거 네. 잘 못해요 또. 바람이 무너졌어. 그래서 열받아. 또 너 때문에 열받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엄마인데 그게 무너졌으면 사실 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조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시험 때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좀 불안해졌어. 조급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연인들끼리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연락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연인들 간에 눈 뜨면 연락해야 되고 거의 밀착 출근하면서 수준인 거예요. 연락해야 되고 출근해서 책상에 앉으면 연락해야 되고 점심시간에 연락해야 되고 일 시작하면 연락해야 되고 네. 중간에 또 연락해야 되고 퇴근한다고 연락해야 되고 퇴근하면서 연락해야 되고 잠자기 전에 연락해야 되고 이 연락에 대한 집착이요 한국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조금만 뜸하면 너 지금 마음 변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구나 바람 느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먹힐까요? 바람을 자꾸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자기 바람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진정성을 전달하지 않고 항상 나중에 참고 닫다가 너 때문에 나 힘들어. 네. 그렇게 가면 결국은 관계는 네. 무너지잖아요. 네. 그 전에 내 바람을 전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 나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문학서적인데요. 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 네. 나와 너라고 하는 책. 네. 굉장히 간단한 책 같은데 정말 심오한 책이거든요. 우리가 나와 너로 만나야 된대요. 그래야 네. 내가 건강해진대요. 근데 나와 너로 만나지 않고 나와 그것으로 만난대. 나와 물건처럼 상대방을 대상화하더라는 거죠.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냐면 어느 순간 내가 엄마 앞에서 또 어떤 대상 앞에서 내가 평가받는 대상으로 전락하면 절대로 나와 너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친구다,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도 내가 상대방에게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상대방에게 나와 너로 사는 거지. 나는 오늘 이런 걸 하고 싶거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연락을 못 할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내가 또 할 일이 있는데도 또 전화 다 응답해주고 안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열받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바람을 꺼내지 못하더라. 이 바람은 사실은 나와 너이고 싶은 바람인데 이건 굉장히 건강한 나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바람인 거죠. 그래서 구나 바람 느껴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분히 그대로 전달할 수 충분히 있고 전달할 수 그리고 있다. 관계도 나빠지지 않아요. 네. 팀장님도 그 기한소에 뭐 오타가 많아서 뭐 연락이 깨지고 내려왔어. 네. 이야 이거 누가 타입쳤어. 막 난리치잖아. 근데 뭐 와갖고 몇 번 신나네. 오타가 5개나 있구나. 근데 내가 정말
기한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팀장이고 싶거든. 이게 내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무너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열이 받는 게 아니고 또 나는 아직도 참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팀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거는 내가 느끼는 내 존재와 관련된 감정이죠. 이거를 꺼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팀원이 맞습니다. 팀장님 좀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리더십이 많이 부족하시걸랑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더 정신 차리자.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해주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커플이 깨지게 됐을 때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을 잡고 싶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귀었을 때 상대방이 뭔가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었을 텐데 그게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자기가 바라는 걸 다 얘기를 했어. 근데 듣는 사람은 너무 평온하게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전달하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들어주니까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만나도 결국은 헤어집니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비폭력 대화라든지 아니면 아이메시지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내가 괜히 얘기했다 하지 말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분명하게. 제가 이제 코칭에서 만난 커플인데 네. 이분들이 막 너무너무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네. 비즈니스 코칭 하던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제 부부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이 남편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뭘 모르냐면 언제 한번 내가 4명이 앉아서 밥 먹어보지? 애가 둘이고 아빠가 이제 늦게 들어오면 이제 빨리 그냥 고기 먹고 먹자 그러는데 빨리 앉아서 먹으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중 메시지 던진 거야. 당신도 와서 먹어. 아니 난 나중에 먹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먹고 나면 거의 남은 게 없어. 애들 먹고 뭐 남편 그렇죠. 먹고 그럼 자기는 몇 개 안 남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엄마는 부엌에 있고 아빠는 함께 우리랑 먹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우리 엄마는 별로 고기 안 좋아해. 애들이 그러더래요. 어느 순간에는 나는 꼭 식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 한번 넷이서 같이 한번 고기 구워서 먹고 싶어. 근데 막상 또 구우면요. 또 바깥에 가서 또 일을 하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아내가 좀 그 정도면 남편이 와서 그래 그럼 우리 둘이 같이 굽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이나 코칭 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완전 식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이죠. 네. 그리고 울었겠다. 내가 한 번만이라도 4명이서 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네. 왜 얘기 안 했냐? 내가 얘기했거든. 근데 지나가는 말로 한 거지, 그죠? 그리고 또 막상 또 그러면 그냥 먹어 내가 굽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진짜 욕구는 나와 너이고 싶은 바람은 정확하게 꺼내놔야 되는 거죠. 너희들은 사람이고 나는 그냥 이용당하는 물건이야. 고기 대주는 사람이야. 우리 구성원의 한 명이라고 느낌을 못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아이들에게도 불만도 쌓이고 남편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분명히 끊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맞아요. 근데 네. 진지하게 못 알아듣으면 얘기해도 알아듣기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관계가 더 악화가 되는 거지 진지하고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을 때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상담 때 오면요, 진짜 나와 너이고 싶은 바람은 너무너무 작은 거가 많잖아요. 네, 아주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당신 뭐 언제 나랑 같이 손잡고 영화관 한번 가봤어?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예요. 별거 아닌 그게 또 건데. 중요했어? 나는 그게 중요했거든. 뭐 내가 핸드폰 쓰고 핸드백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런 건데 이걸 못 찾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상담을 통해서 서로에게 정말 저게 중요한 바람이었구나. 그게 무너져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되게 작아지는 느낌인데 이걸 내가 안 느끼려고 항상 남 탓하고 싸우고 결국 상담 오게 된 거를 이제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심각해지면 한 명이 우리 상담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고 나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구나 바람 느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진짜 친밀할 때는 이걸 더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친밀할 그렇죠. 때는. 그렇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고. 네, 그리고 내가 이해해야지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을 할 때 구나 바람, 느껴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이야기를 평상시에 하는데도 더 못 알아들어. 이건 심각해. 그러면 좀 더 진지하게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러면서 조용하게 데리고 가서 단둘이 이거 정말로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분위기를 확 잡아가지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상담 받으러 가자. 이 단계별로 이제 가면 되겠네요. 진짜 상담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정신병 있는 사람이 가는 거야.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성장과 변화를 위한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네. 대한민국 분들은 그걸 생각 지금 많이 바뀌셨는데 네. 좀 더 많이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주변 그럼요. 사람들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그럼요. 분들이 좀 많은 것 그럼요. 같아요.